안녕하세요, RJT입니다. EBS 수특 2권과 수완 3권에서 모든 문항의 개수는 대략 720개. 직접 연계는 고작 7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지문이 수능에 나올 확률은 고작 1%밖에 되지 않죠. 이게 작년에 학생들에게 나눠준 자료거든요. 40% 추천하고 100% 적중했으니까 괜찮은 적중률이죠. 작년과 재작년은 한 문제씩 놓치긴 했어도요. 어떻게 발제했냐고요? 방법을 알려드리죠. EBS 연계의 현실은 2016학년도 수능부터 간접 연계가 도입됐지. 2015학년도 이전에는 17문제에서 18문제가 직접 연계였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 EBS로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하지만 16학년도부터는 직접 연계는 고작 7문제 내외이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한 독해 28문제 중 7문제만이 직접 연계라서 독해만 25%의 확률로 연계 체감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어법 문제와 순서 문제는 연계 체감을 느껴도 비연계와 거의 비슷한 풀이 시간이 투입되니까 연계 체감은 더 내려간다고 봐도 좋을 거야. 근데도 EBS를 봐야 할까? EBS 연계 체감의 효과란 기본 실력으로도 이미 실력이 1등급 이상인 경우 EBS를 볼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모니터해보면 1등급 학생들이 가장 애용한 영어 교재는 EBS였다는 거야. 이미 칼날이 먹히는 학생에겐 칼만 가다듬기만 해도 되니까. 의대 합격생 대부분이 영어 교재로 EBS면 족하다라는 말을 합격 후기에 남겼는데요. 그 이유는 난이도가 높은 지문에서 낮은 지문까지 양으로 보나 내용의 질로 보나 가성비가 좋고, 또 수능 시험에서의 연계 체감은 고난도 풀이 시간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분명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지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직접 시험을 쳐본 학생이라면 연계 체감의 위력을 알 겁니다. 실제로 풀다 보면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요령으로 내몰고 또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거든. 이 상황에서 연계 체감을 느낀다면 정보 과부하도 감소되고 해석의 안정감에다 정답 선택의 안정성마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독해 4분의 1이 안정적으로 풀리면 또 다른 7문항이 저난도고 또 다른 7문항이 중급 난도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거든. 나머지 오답률 7위권, 즉 2등급과 3등급 선을 가르는 7문항을 풀 수 있는 풀이 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에겐 꼭 권하는 게 EBS 지문 분석이야. EBS 공부 방식은 근데 사실 722개의 지문을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암기하지 않아. 기본기도 풀이력도 EBS를 통해 쌓을 수는 있지만 연계체감이라는 게 수능 전 문항을 빠르게 풀이하기 위한 거라는 걸 감안해보면 풀이법보다는 내용 분석이 적절한 공부법이라고. EBS 지문 내용 분석 방법은 일단 모든 문제가 간접 연계, 즉 주제나 소재가 비슷할 테니 주제나 요지만큼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형광펜으로 주제문만큼은 골라서 꼭 칠해놓으라고. 둘째,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의 의미는 꼭 확인하고 거의 모든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제대로 해석해 놓으라고. 세 번째, 흐름이나 순서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더라도 기본적인 다이어그래밍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다이어그래밍은 위에 상단에 보이는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라고. 또 어법 문제는 풀이력이 수반돼야 풀 수 있지만 수능 어법은 해석이 뒷받침돼야 문장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보통이라서 내용을 이미 안다면 정답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요약하면 첫째, 주제문은 형광펜으로 칠해놓으면 다음에 볼 때 분석이 빨라지죠. 둘째, 모르는 단어는 암기하고 거의 모든 문장을 해석해서 온전한 내용 파악을 하세요. 어떤 문제가 어휘나 빈칸으로 변형될지 모르니까요. 셋째, 간단한 다이어그래밍으로 지문 전체의 전개 방식을 간파하세요. 그래야 순서와 흐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넷째, 어법은 EBS를 논외로 하고 해석에 기초한 기본적 풀이법을 연마하세요. EBS 지문 발췌 방법은 첫째, 연계체감이 없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있어. 수특 영어의 경우 1강 글의 목적 파악, 2강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 7강 도표 정보 파악, 8강 내용일치 불일치, 18강 장문 독해 2. 이건 장문 BCD 한 지문 3문항을 말한다고. 그리고 테스트 1, 2, 3에서도 동일하게 목적, 분위기, 도표, 내용일치, 장문 BCD는 날려버리라고. 두 번째, 해석이 쉽고 내용 파악이 쉬운 지문은 어차피 맞출 수 있고 또 출제도 안 돼. 셋째,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예를 들면 도마뱀 꼬리가 12cm라는 둥 자질구레한 사실만 제시하는 지문은 패스. 넷째, 특정 과목, 예를 들어 화학이나 지구과학 지문인데 내용이 아주 심층적인 경우도 패스. 단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당연히 선택하는 거야. 다섯 번째, 지문 내에 특정 기업이나 광고성 단어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들어가면 패스.
6번째, 보통 수준보다 짧은 지문은 패스. 특히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 유형은 정답을 제거하고 나면 정말 짧아지거든. 이런 경우에 당연히 패스겠지. 7번째, 배경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지문은 패스. 특히 내용이 뻔한 교훈 지문이라든지 경영 지문인데 고객 중심이면 사업이 성공한다는 지문, 이런 건 패스해도 되겠지. 결론은 연계돼도 특정 문제와 또 다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문은 굳이 학습하지 말라는 거야. 즉 풀이 시간과 정보 과부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린다는 거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은? 첫째, 내용이 특이하며 전에 본 적이 없는 생소하거나 기발한 지문,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새로운 지문, 이건 나온다고. 둘째, 해석 자체가 어려우며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문이 있어. 셋째, 구문이 복잡하며 논리 전개 방식이 복잡한 지문이 있어. 넷째, 문제 변형이 많이 될수록 좋은 지문이야. 5번째, 1지문 2문항은 반드시 보라고. 수특 영어 6지문, 수특 영독 8지문, 수한 7지문 하면 21지문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1개에서 2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게다가 6월과 9월 모평에서 나온 지문은 간접 연계든 직접 연계든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빼버리면 엄청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6번째, 과거 출제로 보아 모의고사형, 그러니까 수능 완성 실전편, 수능 영어 테스트, 영독 미니 테스트에서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하면 수특이나 수완이나 어느 책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느낌이나 확률일 뿐 아무도 믿지 말라고. EBS는 몇 번 봐야 할까? 1등급 기준으로 대략 많이 보는 학생은 5회전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3회전 정도는 다들 돌리더라고. EBS 연계교재 3권은 각각 3번씩 보기를 권하고요. 1회전은 문제풀이, 2회전은 내용 분석, 3회전은 요약 정리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겁니다. 변형 문제집은 볼까 말까? EBSI에 가보면 변형교재 문제집에 나온 문항 위주로 우선 배제하겠다고 적혀있거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교재를 모니터할 수 없겠지만 어떤 문제는 눈에 너무 잘 띄고 또 출제하기 좋은 지문이 있거든. 이런 거 보통 배제되더라고. 쉽게 말해 뒤에 조용히 앉아 있는 둥 마는 둥 보이지 않는 학생이 출제된다고나 할까? 하지만 변형 문제집은 EBS를 제대로 봤는지 진단하기에는 무척 좋아. 첫째, 변형 문제집을 풀며 연계체감이 느껴진다면 EBS를 제대로 본 거고, 둘째,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지문을 제대로 분석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빠르게 풀린다면 제대로 본 거야. 하지만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봐서 알잖아. 나온 내용이 지금도 머리에 남지 않듯이 변형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EBS 연계체감을 느낄 수 없어. 특히 평소에 EBS 공부를 안 하다가 막판에 변형 문제집만 구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지 말라고. EBS는 내용 분석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변형 문제집이라고. 제대로 분석되면 변형 문제집 자체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EBS는 평소에 공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포기해야 될 거야. 사실 발췌라는 게 고르는 사람의 느낌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제가 발췌한 걸 여기다 올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EBS에서 모니터에서 출제 배제할 수도 있고 또 올렸는데 적중 안 되면 이 채널 닫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강에서는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도 열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업로드까지 바이바이.